이산가족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다음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 많이들 이제 기다리시고 선정 다 끝났는데 북측에서는 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산가족으로 그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과정으로 선정이 됩니까? 네, 우선 뭐 우리 한국에서 이제 북한의 이산가족은 그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느냐, 예. 그렇지 네.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 못지않게 북한은 이산가족이 데이터베이스가 철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월남자 가족이기 때문에 한국에 친척이 있기 때문에 인민보안부, 우리 경찰과 같은 곳에서 컴퓨터로, 그전에는 문서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만나는 기준은 인민보안부에서 우선 1차로 정하고 예. 그다음에 네. 국가안전보위부, 우리 국정원과 같은 데서 또 2차로 고르고 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3단계 이런 어떤 크로스 체킹을 거쳐야만 그 대표단에 선발되는데 그것도 완전히 산간벽지로 쫓겨간 철저한 독재 대상 이런 네. 사람들은 나오지 못하고 제외되고요. 예, 나름대로 뭐 좀 공부 조금 해서 대학 나와서 뭐 이게 훈장이라도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발된단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지난 2004년에 보면은 우리 군산 앞바다에서 납치돼 갔다가 노동당 대남 공작부에서 일하는 김용남이라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예, 있을 겁니다. 예. 그 네. 친구는 일본에서 납치해온 매구미하고 결혼했다가 그 죽으니까 다시 북한 여성하고 결혼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머니를 네, 만났습니다. 만났었죠. 이렇게 뭔가 우리 쪽에 친척이 있든 그쪽에 친척이 있든 뭔가 당에 좀 충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만나지. 당성을 보고. 예, 보통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아니 그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왜 아니 위대하신 영도자님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야 하는 얘기를 왜 굳이 하느냐 제가 어디서 했더니 들으니까요. 막 이렇게 예. 옷도 새로 주고 잘 그렇죠. 살게 보이게 하려고. 평양에 고기도 미리 많이 불러서 먹이고. 평양에 미리 네. 불러서 뭐 합숙을 살 한다잖아요. 찌우기 시간을 네. 가져가지고 그 좀 훤하게 만들어서 내보내야지. 아이고. 농촌에서 살던 그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예. 다 그 선물 박스가 또 내려옵니다. 양복기지, 뭐 옷차림, 뭐 네네. 장식품에서 제대로 좀 한 달쯤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에 나와서도 첫 멘트가 이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수령님 덕분에 장군님 예.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내 훈장 뭐 받았고 이걸 다 그 프로그램들이 돼 있어 가지고 네. 또 돌아갈 때는 뭐 받았느냐 달러 받았으면 내놓고 뭐 이거 다 그 스케줄들이 철저하게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 이거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나시는 분들이 조그맣게 괜히 뺏길까봐 네. 금반지 이런 거라도 하나 왜냐면 내 가족이니까 북한에서 그거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까 그래서 몰래 좀 드리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과연 뭘 주면 좋아하느냐. 아. 뭔가 주고 싶은 건 많은데 전달해봤자 다 빼앗기고 본인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금반지 이런 건 감추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주면은 감춰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쓰는 데는 덩치가 작으면서 가치가 높은 거. 어허. 그런 것들이 제일 좋죠. 예. 옆에서 상봉할 때 감시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북한 내에 그 금강산 호텔이나 이런 데는 네. 다 카메라 장치가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넓은 장소에는 항상 북한의 그 안내 요원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네.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철저하게 무슨 대화를 하느냐 이런 것은 다 경청합니다. 감시가 알겠습니다. 되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1968년 푸에블로호 납포 사건이 다시 그때 조명받고 있었죠. 있습니다. 예. 네, 당시 미국이 북한을 핵 공격하려고 하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지금 다시 이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푸에블로호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푸에블로호 사건 어떤 사건인지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푸에블로호 납포 사건, 지난 1968년 승무원 83명을 태운 미국 해군 소속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동해에서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미국은 당시 북한과 11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한 끝에 승무원 82명과 유해 한 구를 송환받았습니다. 최근 미국 조지 워싱턴대 부설 국가안보 문서 보관소가 기밀 해제 문건을 공개하면서 당시 미국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핵 공격까지 검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작전명이 프리덤 드롭입니다. 미국 전투기가 북한군의 핵폭탄을 투하하는 내용으로 이 폭탄의 양은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무려 5배 달한다고 합니다. 예. 네, CIA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소련에 흘리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지만요. 협상이 진척되면서 핵 공격은 계획으로 그쳤습니다. 자,
네, 현재 푸에블로우는 북한 대동강변에 전시돼 있다고 하네요. 예, 그렇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북한이 핵 공격까지 당할 뻔한, 그럼 뭐 히로시마의 5배면 우리한테도 그 여파가 올 수도 있었던. 미칠 수도 있고요. 그게 비밀 해제를 통해서 알려진 거네요. 이제 푸에블로호가 지금 정보 수집함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감청을 하는 그 배였습니다. 이를테면 통신, 또 이 전화 이런 걸 다 감청하는 그런 건데 예전에는 이제 그 기계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큰 배에다가 그런 감청 기계들을 싣고 북한 영해 근처에까지 접근을 해서 이렇게 작전을 했는데 요즘 이제 유투 정찰기 이런 걸로 다 하죠. 네. 그런데 접근을 했더니 북한 초계적 4척이 에워싸고 전투기들이 와가지고 미국 전투기들이 가서 이 북한 초계정을 격파하고 꺼내올 수 있으니까 예. 또 북한 공군 전투기들이 와서 하늘을 또 엄호하고 해가지고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예, 그 중에 하나 이제 사망을 하고요. 한 그렇죠. 분이. 예. 이제 그래서 뭐 공문도 받고 예. 이렇게 했는데 무려 83명이나 됐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6.25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5년 후였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가 15년 전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불과 어저께 일 얼마 안 같지 되는 않습니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푸에블로가 끌려갔고 이때 미국 항공모함들이 엄청나게 우리 동서에 배치가 됐고 실제 전쟁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왜? 미국 군인들이 83명이나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이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 공격은 그때 미국이 B-52에 탑재하는 핵폭탄의 그 성능이 70킬로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게 16킬로톤이었기 때문에 한 5배 정도의 유력의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때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북한 공군기지를 먼저 공격을 했을 때 북한이 전면전으로 다시 비화를 시키면은 전면전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아예 지도부를 쓸어버리겠다. 예. 그래서 전면전까지 안 가게 하는 수단으로 핵폭탄을 예. 계획을 그때는 네. 세웠었죠. 이 푸에블로우가요. 예. 이게 68년에 121 사태가 있었습니다. 121 사태요? 청와대를 기습 공격하려고 했던 북한의 무장 게릴러 부대가 청와대 1km까지 왔어요. 예, 그때 뭐 68년 122 사태라고 김신조. 예, 김신조 지금 목사 그, 되셨는데 우리가 살려줬죠. 예. 그 생포했는데 살려줬고 나머지는 다 사살당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걸 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3일 뒤에 푸에블로가 원산 앞바다에서 이렇게 예인된 거예요. 납포돼버린 근데 이제 거죠. 제가 네.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미군 공군기가 떠 있었어요. 떠 있었는데 그걸 구경만 했습니다.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나? 네. 왜 그러나? 그게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거예요. 핵폭탄이 실려 있었어요. 푸에블로우 안에요. 자칫하다가 그게 요격당해서 핵폭탄이라도 터지면 터져버리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냥 구경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1950년대에 이미 미군은 한반도에 핵을 배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시로 핵을 그 비행기 태우고도 훈련하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끌려갔는데 박정희 대통령 몹시 섭섭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무장게릴라를 그렇죠. 청와대까지 보냈고 보냈고. 미국도 저렇게 납부당했는데 예. 이거 공격하자라고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예.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 서운하게도 일주일 뒤부터 이미 미국은 협상에 들어가요. 아. 그래서 그해 12월 달에 그 선원들이 마지막에 사과하고 풀려납니다. 사과하고 우리 간첩행위 했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풀려나고 배는 못 찾아오고 대동강에 그냥.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배는 원산 앞에 있던 거를 이게 이제 남북 관계 좋았을 때 제주도하고 우리 한반도 남해 그 사이로 통과해서 혹시 갖다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지금 사고 있습니다. 네. 그 원산에 있던 그 큰 배를 어떻게 대동강에 전시하고 있냐. 뜯어서 갖다 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렇네요. 원산에 있는 한반도를 그렇죠. 돌아서 가야 되는 건데. 네. 야. 이 북한 내부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어서 영화로까지 제작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 북한을 긴장시켰던 게 1차적으로 이 푸에블로 사건이고 네. 2차가 76년 8.18 도끼 사건이 두 가지인데 네네. 이 푸에블로 사건을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게 제가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예. 우리 클래스에 있는 형님이 예. 바로 그 해군의 함정을 타고 푸에블로를 납포할 때 갑판 위에 뛰어올라서 그 83명이 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항하다가 맞아 죽었단 말이죠. 아, 그렇지. 그걸 쏜 친구가 바로 우리 클라스에 있는 형님이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있던, 그 친구가 네. 이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마치 영웅이 네, 영웅이 돼버린 측 거죠. 입장에서는. 그거 다 네. 생포해야 되는데 죽였는데 사실은 그 죽이면 안 되죠. 그건 이제 납포해서 종고를 빼내는 게 그렇죠. 목적인데 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선장이 마크 소룡이라고 소룡이었고 그 밑에 다 대위 뭐 중위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는 미국의 최고의 그 통신 장비들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북한이 가져감으로써 북한도 많은 정보를 얻었고 그걸 또 소련에 넘겨줬단 말이죠. 이 푸에블로가 항상 북한 쪽에만 정탐한 게 아니라 소련 지역에서부터 이제 그 중국까지.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서부터 이제 쭉 첩보 활동을 하면 내려와서 이제 중국 대륙까지 접근하는 이런 정보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선박인데 이것을 북한이 납포했고 그로부터 또 1년 후에는 북한이 또 EC-121이라고 미국의 최정보 이 비행기를 또 공중에서 쏴떨궜습니다. 그렇죠. 미국 네. 29기를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북한은 그 당시 어느 정도 미국에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것이 미국과는 게임도 안 되고 우리와도 게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자세를 낮추면서 지금도 대동강에 그 전시가 돼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대동강에 푸에블로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제 말씀들 하셨지만 뭐 어떤 분은 운하를 파고 가져왔다 하지만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예. 운하는 없고 공해상으로 끌고 가서 평양 남포를 통해서 대동강으로 끌고 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C-121기 예. 그때도 짧게. 미국 백악관에서는 검토를 했어요. 5개의 옵션을 검토했는데 그 중에서 핵 공격은 없었고 네. 공세 또 원산항을 공격하고 그런 거 있었는데 결국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공격하면 김일성이 정권을 확립하는데 더 도움이 될 뿐이다. 그리고 남한이 위험하다. 따라서 경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복한 건 결국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그때는 그야말로 우리 군이 가가지고 북한 초소 여러 개 격파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차하면 공격한다. 그렇게 했었죠. 그때 예. 김일성이 알겠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그리고 신인균 자유국방 네트워크 대표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